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을 옹호하는 망언을 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5.18 묘지를 찾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뒤바뀐 태도에 호남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 용지조성 대행사업자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우려까지 나오자 광주도시공사가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고흥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쏘아 올려집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소금 수백 톤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소급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을 옹호하는 망언을 두고 호남이 들끓고 있습니다. 망언 발언 하루가 지나도록 윤 전 총장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호남을 챙기겠다는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앞서 5.18 묘지를 참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방명록에 5.18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앞서 재헌절에 광주를 찾아서는 5.18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피로써 지킨 항쟁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 인권의 그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걸 피로써 지킨 항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3달 뒤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추켜 세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호남인을 거론하며 전두환을 추켜 세웠다는 점에서 호남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언 하루가 지나도록 후보나 캠프 측은 알맹이 없는 해명만 내놓았을 뿐 호남 시도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니 강주 사람을 전두환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피땀 흘리게 하고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5명은 윤 전 총장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삼천교육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 통폐합 누가 했습니까? 그 수많은 의문사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정치 행위를 잘한 정치라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 광주전남 시도당도 이번 망언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논평했고 진보당 광주시당은 헌정 파괴, 군사 반란범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표현하는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5.18 재단을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단체도 후보 사퇴와 함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망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동안 호남 챙기기는 결국 보여주기식 태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309 용지 조성 사업을 두고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공모 기준이 정해졌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특히 조성 대행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터지면서 첨단 3지구도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도시공사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309 조성 사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공동주택용지 선매각 때문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산단 조성공사를 맡는 민간 사업자에게 산단 주변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의 땅 6만 8천 평을 3,800억 원에 미리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첨단 3지구 전체 분양 아파트 용지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3개 구역에 3,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중 488세대는 85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산단 조성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보니 입찰 계획이 나오자마자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현물로 이제 저희가 토지를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거기에 그 조성공사를 하면 필지 하나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공동주택용지 3개 블럭을 다 주는 걸로.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선매각한 건데 장성군 지역 2개 주택용지는 인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함께 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상 광주권으로 개발 특수가 기대되는 곳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학군이라든가 모두 부문도 3지구로 타입지를 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분양은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첨단 3지구 주변에 준공된 지 5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천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고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이 개통되는 등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대장동처럼 민간업체가 공공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광주도시공사는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미룬 채 억제장치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해당 지역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의 60-70% 수준으로 제한하고 영업이익률도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와 별도로 민간 사업자의 분양원가 적정성을 검증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첨단 3지구 용지 조성 공모 당시 대행사업 시행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제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 등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우주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전환점을 맞이할 누리호 발사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 현재 준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누리호 발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침 7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게 이동하기 위해 특수 이동 차량이 동원됐고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누리호를 옮기다 보니 이동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오전 중에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을 연결하고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점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연료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로 발사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일 연료가 주입이 되면 오후 4시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간은 발사 1시간 30분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합니다. 현재 고흥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끼긴 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초속 8m를 넘지 않아 날씨가 발사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차 누리호 발사가 끝나면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내년 5월 2차 누리호 발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는 비록 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기술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완공과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우주강국 대열 합류를 눈앞에 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우리나라 우주개척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척 역사는 지난 1992년 8월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 3호, 아리랑 시리즈 발사가 연이어 성공하면서 소형 위성의 독립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모든 위성은 외국의 우주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나로우주센터가 고흥에 지어졌습니다. 이로써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됐습니다. 가장 핵심 부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해외에서 절대 주지 않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구축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2번의 실패를 딛고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리면서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별 위성 발사 30년 만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다른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재학생과 교직원 등 55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한 소방서 직원이 서울 강남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자가격리자 8명 등 13명, 전남에서는 자가격리자 6명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포장가리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신안산 천일염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소금 재포장 기계가 설치돼 있고 중국산과 국내산 소금 포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수요가 높아지자 국내산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중국산 소금을 신안과 해남 등의 상표로 이른바 포장가리를 했습니다. 친인척 관계인 이 업체 직원들이 이달 들어 수입한 중국산 소금은 260여 톤. 이 가운데 이미 140톤을 김장배추 절임 공장 등에 유통시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고를 단기 임대해 옮겨 다니며 포장가리를 이어갔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또 워낙 그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까 뭐 대불공단 창고라든가 뭐 지인 창고, 뭐 최근에는 뭐 삼양농공단지 창고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김장철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 총파업에 맞춰 광주와 전남에서도 5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앞에서 경찰 추산 2,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돌봄, 의료 분야 등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5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대거 파업 참여로 우려됐던 각급 학교의 급식은 80% 이상 대부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됐습니다. 도심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시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옷가게로 돌진해 유리창 외벽이 모두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을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그대로 상가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주택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4월 광주시 계림동의 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해체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고 홍정은 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과 면허, 경험이 없는데도 해당 요트업체가 잠수 작업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현장 실습 계약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은 데다
학생 실습 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국선 변호인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은 지난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국선 변호인 A씨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다른 사건 기록과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AI 뉴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극복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2025년까지 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186개 사업에 모두 8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